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삶의 지혜입니다. 흔히 100세 인생에서 나이 50은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고 합니다. 즉 인생의 전반전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고 헤어지기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잘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후반전에서는 전반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나이 50 이후에 절대 매달릴 필요 없는 7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나이 50이면 인생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흔히 지천명이라고 하지요. 전반기 열심히 살아온 만큼 인생 후반기를 잘 살기 위해 나이 들어서 꼭 기억해야 하는 7가지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과로하지 마세요. 젊을 때는 좀 아파도 약 먹고 부러져도 수술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한 번 아프고 나면 갑자기 건강이 약해집니다. 가을비가 내리면 내릴 때마다 겨울에 가까워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몸을 무리하게 쓰면 안 됩니다. 젊을 때 무리해서 몸을 억지로 쓴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과로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억지로 뭘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몸 컨디션에 맞게 생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절대 과식하지 마세요.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하게 먹고 숟가락을 놓아야 합니다. 맛있다고 또 달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많이 먹는 것이 독이 됩니다. 술을 먹더라도 과음하면 안 됩니다. 연세가 들어서 과음이나 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딱 조절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일찍 죽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과식이나 과음으로 몸을 망치고 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적당히 노동하세요.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해야 합니다. 시골에 사시면 농사 일을 하셔야 합니다. 따로 무리해서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계속 움직여주는 것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습니다. 숨이 넘어갈 때까지 일은 해야 합니다. 꼭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 과로한 습관이 있어서 시골 노인분들은 욕심을 내서 무리를 하십니다. 오늘 곡식을 다 못 심으면 내일 심으면 되는데 마무리하고 싶어서 오늘 늦게까지 하다가 밤에 끙끙 앓습니다. 이러지 말고 적당히 해야 합니다. 넷째, 자기 재산을 적당히 가지고 계세요. 자식이 예쁘다고 지나치게 다 주면 안 됩니다. 내가 100이라는 재산이 있으면 80 정도는 정신이 온전할 때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미리 딱 배분을 하세요. 그래야 자식들끼리 싸움이 없습니다. 적은 비율의 재산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과 부모 관계도 아름답게 하는 법입니다. 내가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는 법이에요. 내가 도시에 살고 있으면 방 한 칸 내가 살 집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기 소유든 전세든 월세든 다 괜찮습니다. 물론 자기가 믿는 종교에 헌금하든 자선단체에 다 놓아버리고 빈털터리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게 힘드니까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여러분 수준이면 내 것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내 몸을 밀 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못한 일반 분들은 자기 방 한 칸만 있으면 됩니다. 시골 분들은 소일거리하고 반찬 심어 먹을 작은 밭도 있으면 좋습니다. 도시 분들은 자기 용돈 쓸만한 건 넣어놓고 1년 이자 계산해서 한 달에 몇십만 원 나오게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몸을 밀 자리도 없으면 삶이 추해집니다. 젊은 사람은 빈털터리도 괜찮습니다. 노가다라도 해서 벌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노가다를 못합니다. 자식 쳐다보고 용돈을 주나 안 주나 생각하면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럼 다 큰 자식을 욕해야 하고 이웃 사람한테 자식을 욕하는 것도 남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먹고 살 정도는 만들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자식이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지를 마세요. 내가 자식한테 바라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식을 욕하게 됩니다. 자식을 욕하는 것은 결국 내 욕입니다. 자식을 누가 낳고 누가 키웠습니까? 결국 내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인사하러 오면 자식이라도 고맙다. 내가 어릴 때 키웠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해주니 고맙다 생각해야 합니다. 용돈을 주면 고맙다.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귀찮게 하지 않아서 고맙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노후 생활에 접어들었는데도 자식이 찾아와서 손 벌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사업한다고 노름한다고 돈 문제로 사고치는 집도 많아요. 자식은 안 찾아올수록 좋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결혼해서 자기들끼리 잘 살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일입니다. 그걸로 절대로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독립해서 내보냈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새가 새끼를 낳아서 날려보냈는데 나중에 새끼가 어미새를 안 찾아온다고 원망하는 것 봤습니까? 돼지도 소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식을 원망하지 않으면 내 자식은 무조건 효자, 효녀가 됩니다. 6번째, 젊은 사람한테 절대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러쿵 저러쿵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입을 꽉 다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나를 늘 보살펴줍니다. 자식하고 같이 살면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를 보살핍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예 부모 곁을 떠나고 안 찾아오는 것은 부모한테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잔소리가 많았구나, 남의 인생에 너무 간섭했구나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20살이 넘어가서부터는 아이들 간섭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벌써 50이 넘으면 자식도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 가는데요.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부모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노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이에게 잔소리를 안 해야 합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같이 놀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 전달을 위한 말은 다 하셔야 합니다. 7번째, 인색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작은 돈이지만 여기저기 어려운 사람을 도와보세요. 다만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복 짓는 일입니다. 그 복을 지으면 우리 자손들은 저절로 잘 됩니다. 사람이 결국 생을 마칠 때 바라는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도 좋은 곳에 가고 자손이 잘 되려면 덕을 쌓으셔야 합니다.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연세가 들었는데 돈에 너무 집착하고 물건에 집착하면 좀 초라해 보입니다. 젊은이들은 뭐든지 악착같이 모으고 살려고 하면 예뻐 보이지만 나이 든 사람은 추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옷도 형제나 친구지간에 누가 좋아 보인다고 하면 나눠주기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죽고 나면 저 세상에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어차피 죽고 나서는 태울 물건들이잖아요. 내가 너무 유명해서 박물관에 기증할 것이 아닌 이상 다 태웁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남한테 주면 모두 선물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죽기 전에는 친구 자식이 좋아하는 선물이고요. 죽고 나면 귀신 붙은 물건이 되어서 아무도 안 들고 갑니다. 아까운 물건 태우기 아쉽잖아요. 그러니 미리미리 나누어 주세요. 나누는 행동 자체가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복을 짓고 덕을 쌓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가을 은행이 노랗게 물들어서 떨어져도 사람들이 주워가듯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벚꽃 개나리도 핍니다. 봄에 꽃놀이도 많이 가지만 가을에 단풍놀이도 많이 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 살결도 부드럽고 얼굴도 곱고 이팔 청춘이라고 10대 후반부터 젊을 때는 아름답지요. 그런데 늙으면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요. 잘 걷지도 못하고
머리는 하얗게 됩니다. 인생을 논하는 강연을 할 때 새파랗게 젊은 강사가 단상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면 안 통합니다. 머리가 하얀 중후한 강사가 인생 얘기를 하면 더 좋아 보여요. 제가 요즘 하는 얘기가 20년 전에 하는 얘기나 똑같은데 젊었을 때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인기가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감이 다 되어서 하니까 조금 설득력이 생겼나 봅니다. 더 늙어서까지 강연을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갈수록 이야기가 구수해지겠지요. 술도 익어야 맛이 있습니다. 된장찌개도 된장 국물이 재료에 스며들어야 제맛이 납니다. 밥도 충분히 뜸이 들어야 됩니다. 라면 끓일 때도 적당히 삶아서 밀가루 냄새가 빠져야 먹을 수 있지요. 우리 인생도 나이가 들면 삶의 맛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초라해지느냐 아니면 원숙해지느냐, 이것은 신체의 노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잘 물든 단풍을 보면 봄꽃보다 더 예쁩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빨간 노란 단풍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쁘게 잘 나이 들면 무지무지하게 예쁩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들을 만합니다. 어린애들이 조잘조잘 떠드는 것은 시끄럽기만 하지 영양가가 없는데 노인의 한마디는 말의 의미가 깊습니다. 나이가 들어 그런 멋을 잘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뭇잎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주워가는 것은 단풍밖에 없어요. 새파란 잎이나 꽃을 주워가는 것 보셨습니까? 떨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단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면 자식한테 외면 받을 일이 절대 없고, 혹여 자식이 없었어도 이웃이나 친구에게, 세상에게 버림받을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 강연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서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어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나이 50이 되어 매달릴 필요 없는 7가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삶의 지혜와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